주간의 경제 이슈와 부동산 이슈를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차가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벌써 1,000명 근접하고 1,000명을 또 넘을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이 전체 실직 난민 실업급여가 무려 12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서비스업 중심의 실업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중앙정부라던가 혹은 연준 같은 기관들에서 계속해서 재정과 통화를 통해서 이 실업만큼은 막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펼쳐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올 연말까지는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차를 하더라도 쫓아내지 말아라. 그래서 퇴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로 인해서 연말까지 연체가 돼 있었던 이런 실업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퇴거에 대한 이제 강제 명령을 받아가면서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부터 3단계 거리두기를 적용을 해서 아예 꽉 묶어둔 상태에서 질병부터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 경제와 그리고 질병 문제를 같이 눈여겨봤을 때, 이 질병 문제를 잡겠다고 3단계를 미리부터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질병이 이 백신 개발로 인해서 1차적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한 달 혹은 뭐 일주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 분들 역시도 지금은 매도인 분들께서 아무리 이번 올해 고지서가 보유세 고지서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올라간 고지 금액보다 가격 상승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보유세에 대한 인상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죠. 미리부터 물건을 잡으셨던 분들은 이미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역시 지금은 시세 차익이 내 것으로 온전히 손에 쥘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훨씬 더 강한 모양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물건은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약간 중저가 지역들 혹은 수도권 일대에는 아직도 강보합세 장세로 시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주 고가 주택으로 들어가기에는 자금력이라던가 혹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밑으로 다운돼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약간 약보합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우리가 올 3월 달에 이미 겪었던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순간에는 한 차례의 계단의 하락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움츠리면서 물건을 잡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금융시장,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이 됐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 수준을 한참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를 뒤따르면서 강하게 바닥을 받쳐줘야 되는 실물 경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크게 하락을 해 나가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약간 보이다가 다시 또 밑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괴리는 점차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 실물 경제가 주가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줄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순간 V자 형태의 반등이 있기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을 통해서 점차 개선이 돼 나가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괴리를 못 이기고 오히려 주가는 밑으로 아주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과도한 주가 상승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양새를 견제하고자 연준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모습이 올 가을부터 이미 전개가 되어져 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원회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과하게 진입되고 있는 부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대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금융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부동산으로 끌어들이게끔 정책이 개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 금융에 대한 부분을 막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교체되신 국토부 장관 그리고 지금 정권의 의지로 비추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개선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차단하는 퍼센테이지를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집값과 주가는 연일 신고가인데 지금 미국에선 연말 이후에 세입자 500만 명이 퇴거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양극화를 더욱더 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극화 문제인데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이제 각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지 간에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할 때 개인과 법인 중에서 누구에게 지금은 증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업종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인에 대한 증세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렇다면 개인들 중에서 이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그 칼날이 겨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이 칼날을 겨누는 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당위성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부자 증세의 형태로 종부세라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내년만 넘어가더라도 내년 6월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양도세, 중과세가 10%씩 또다시 추가가 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과표에 대한 상승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인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2주택 이상 3주택자로서 공시가액이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한 15억을 초과할 정도로 공시가가 쌓이게 된다. 물론 1주택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잡히겠지만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을 초과할 정도로 자산가액을 쌓아놓게 됐을 때는 이 증세에 대한 문제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과도하게 큰 물건을 통해서 뭐 똘똘한 한 채는 이런 단어를 너무나 신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새로운 매수를 해야지만이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온전히 내 돈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나더라도 이것이 내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증세 부분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의도를 강력하게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주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 건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건설 투자 분야 중에서 일단은 건축 영역에서는 주택 건축 영역이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 건축을 민간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공공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바뀌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영역은 전부 다 민간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형태의 퍼센테이지가 약 80%를 넘을 정도로 아주 과도하게 민간 주택 건축이 강조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의 의도는 뭐냐면 3기 신도시를 짓건 도심 내부에서 건축 행위를 하든지 간에 지금 이런 문제를 민간에게 맡겼다가는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 지가를 같이 끌어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은 일단 틀어막고 그 상태에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 분양
그리고 도심 내부에서는 지금 일단 서울 내부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구 원수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택을 공공에서 짓겠다. 이런 의도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다 강화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양도 차익, 실현 차익 역시도 개인이 가져가게끔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렴한 금액으로 건축물 비용만 지불을 하고서 분양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게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지 임대라던가 환매 조건부 같은 형태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대한 영역이 주택시장에서 훨씬 더 강조가 될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세난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같은 장세로 가면 이 전세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분양 때까지 일단 기다려라.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예정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사전 청약을 받을 테니까 아파트 비싼 값에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은 기다리기 위한 대체주택으로서의 전월세 공급을 미리 계획을 잡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형태가 단순히 그냥 아파트를 전월세로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인 가구가 도시 내부에서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전월세로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법한 이제 대체주택들이죠.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혹은 다가구 같은 형태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확충을 하고 나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 없이 단순히 그냥 묶어놓기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당연히 전세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실 거고 또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2주택자, 3주택자 혹은 법인들의 매물들이 무주택 개인들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공급에 대한 감소 부분,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재고주택들이 이제 2년 거주하고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4년 이상 눌러 살다 보니까 재고주택에 대한 전세 공급 역시 많이 줄어든 상황.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금융만큼은 이 시장에서 절대로 쪼일 수가 없는 형태의 금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을 쪼이게 되면 전체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되거나 혹은 다음 세입자에게 지금 세입자 전세 미만으로밖에 전세가를 못 받을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쪼일 수 없는 금융의 형태가 계속 7, 80%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전세난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의 단지 하나가 입주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들이 매수인들이 계속해서 다급하게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런 때에도 역시나 조금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효성 있게 가격 오르는 것을 온전히 내 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세법을 감안했을 때 무주택이신 분이 내 집, 거주할 집을 사는 경우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효이익이 없어진 이 아파트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차익 실현 목적의 투자를 영위하는 것은 지금은 할 만한 때는 아니다. 대신에 일단 지금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또 전반적으로 5년, 10년 후에 인구와 가구가 같이 동시에 줄어드는 시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의 투자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눈앞에 가격이 오른다고 그거를 추종하다가는 내가 오히려 가장 끝에 물릴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과거와 같은 세미나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일단은 상담형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동일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는 들으실 텐데 일단 개별 상담의 형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개별적인 자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상품들의 종류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세법을 감안해서 정리하셔야 될 상품의 종류들을 판단한 뒤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세미나 상담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